남북 주민이 함께 평양으로 기차 여행 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거든요.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왜? 왜 불꽃 쇼? 여러분, 요즘 북한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탈북 트렌드 뭔지 아십니까? 아, 이건 누구 같은데? 바로 탈북기를 떠나기 전 나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점을 보는 게 대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운명을 누군가가 미리 예언해 준다면, 그리고 그 말이 딱딱 들어맞는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까요? 과연 누굴지 노래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우리 김일중 씨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래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지만 준혁이는 꼭 이기고 싶어. 자, 소개해드리죠. 한복 입고 앉아있는 자태부터 남다른 이분. 누가? 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의 계시를 받은 곳, 신내림의 징조를 처음 느낀 곳이 대박. 바로 생사를 넘나드는 탈북길, 몽골 사막 한가운데에서라고 합니다. 잘 맞춘다는 그 촉이. 그렇죠. 누구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 성향이 어떻고 가는 어디가 있어 가는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안타깝고 올해 5월 달에 봉숭아 나무 가지에 귀신이 들락날락 하더다. 5월 달에 정말 우리 집 찾아온 거예요. 그 딸이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북한에서 이런 점 같은 걸 좀 많이 봐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종교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거의 보게 되면 90% 이상이 다 이렇게 점쟁이들, 뭐 미신쟁이들 이런 데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서는 오직 장군님만 믿고 당정책대로 따라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계속 미신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 보안소에서도 북한 여기 그 한국어로 말하면 경찰서죠. 보안소에서도 주관하는 선전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반드시 빠지라는 게 이런 현상을 없앱시다. 비사유주의 행동. 이래가지고 이 반드시 이 미신 행위를 없앱시다 이런 선전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비주의 내 나라에서 어머 영철이 엄마 오랜만이다. 야 근데 그 집 신랑이 승진했다면서 승진하는 비결이 뭐가 말 좀 해주라. 그거는 딱 비밀은 있는데 자 말 좀 해줘 하니까 유명한 좀 미신쟁이 집에 갔더니 거기서 뭔가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바로 승진이 됐지 뭐야. 그러나 어머 나도 가야 되겠다. 잠깐만 딱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예. 노래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내조국에 무슨 미신이란 말인가. 사람을 모여놓고 했었어요. 잘한다 1인공. 얼마나 공연을 잘했으면 앞에 계신 분들도 웃고 있었어. 웬만하면 어우 잘해 그럴 텐데 뭐라고 안 하시고. 전 보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2017년에 이거 방침이 떨어졌거든요. 이 미신 행위를 다 없애라고. 맞아. 그래도 뭐 없애라 방침은 떨어져도 뭐 사람들이 가만가만 다 봐요. 중보가 있어. 저도 여기 탈북하기 전에 좀 부류장에서 전 봤거든요. 부류장. 그게 저 한방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좀 아파가지고 제가 좀 많이 돌봐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점쟁인데 제 팔자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봐주는데 출소에 나오면 3개월 만에 제가 날아가는 새라고 하면서 여기 이 땅을 뜬다는 거예요. 세상에. 네, 근데 제가 실제 3개월 만에 출소에 나가지고 여기 3개월 만에 저를 왔거든요. 3개월 만에? 네, 3개월.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 나도 가고 싶다. 올라가야 돼요. 네, 어디 갔지? 전화 통화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근데 기분이 어땠어요? 그 나중에 여기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고 막 소름 끼쳐요. 그치. 너무 딱딱 들어맞으니까. 그치. 희진 씨는 어때요? 이게 평양에서도 점을 볼까요? 네, 평양에서 권한의 행군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는 장사도 너무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미신쟁이라고 하거든요. 점쟁이라고 안 하고 북한은. 그래서 미신쟁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그때부터는 시장만 걸어가면 뭐 관상이 저은데요, 좀 한번 안 볼래요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호객행위들. 그리고 평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화처럼 내려오는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 설날이나 명절 되면 대동강에 가서 동전이나 던을 거스레 그냥 던지면서 서원 비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어요. 고생이들의 말을 듣고. 아니 근데 그 미신을 찾아가서 보잖아요. 근데 미신 몰라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시골에 살면 특히 군인 사택에 살면 미신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옆 밖으로 오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옆 밖으로 오면 옛날에는 대박으로 했어요. 엿을 1kg 주면 뭐 강냉이를 5대박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1kg 주고 우리가 5대박 이게 엄마가 뜨고 있는데 옆에 앉더니 야, 그 아줌이는 얼굴상이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말을 자기가 먼저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대박으로 담고 있는데 슬슬 자꾸 귀에다가 불어대는 게 살짝 이렇게 좀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릴 때인데도. 그러면서 엿을 또 탁 깨줘요. 그러면서 엿 하나 탁 주면서 야, 그 아줌이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남편이 이렇게 군인인데 어느 직급이에요? 하면서 슬슬 이렇게 꼬드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때 내가 봤을 때 더 대박을 더 주고 봤던 기억도 있거든요. 네. 찾아다니면서 봐줬던 그래요? 네. 방문. 야, 이게 확실히 점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이만갑 식구들이 아주 그냥 귀가 솔깃해지고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예, 오늘 그러니까 나오신 분이 이제 무속인 두 분의 역술인 한 분 계신 거잖아요. 우리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북한에도 정말 북한 주민들도 점을 많이 봐요. 실제로. 예, 많이 봅니다. 네. 저희 언니가 영안 이제 무당이었으니까 간부들도 많이 보고 일반인들도 많이 봤어요. 네. 국경 연선이 아니고 함경도 쪽이라서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어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 나오는 사람들은 되게 돈 많은 간부들밖에 올 수가 없었어요. 네, 우리 마을 쪽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 뭐 죽먹을 돈 뒀는데 와서 돈 내고 볼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간부들만 와서 보고 했는데 간부들은 와서 이틀씩 기다리다가 보고 가곤 했어요. 오호. 네, 그랬었거든요. 미래가 좀 걱정도 되고 네, 예. 내가 잘 될 거냐 아니면 이번에 모가지가 날아갈 거냐 예.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북한에서 이렇게 점을 단속한다는 건 그만큼 점을 많이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북한에서 미신을 믿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나요? 북한에는 신당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는 이렇게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불사단지나 하늘의 촌을 받은 단지가 있어요. 신주단지를 높은 법당에 올려놓고 구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집안에서 대대로 무속인이었다면 신주단지는 있습니다. 그 집안에. 그런데 이것을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집이 무조건 무속인 집이라면 그 집이 동네에서는 다 알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거는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주단지를 없애든지 아니면 내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점점 신기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너무 학대가 강해요. 예. 네, 저는요 사주책이 이제 공부를 한 사주책이 있었는데 언제든 뭐 들어와서 집을 수색하면 그게 나오면 나는 감옥행이니까 그걸 항상 김치움 파서 김치움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사책을 건사하고 올라가면 꺼내서 계산해서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했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제 다리 저는 여자 한 분이 이제 보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너무 유명하다 해서 도대체 얼마나 잘 보나 보자 해서 보러 갔었어요. 집에 한번. 네. 오, 라이벌 업체. 영탐. 보러 갔더니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누가 꼬장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을 간 거예요. 그분이. 네, 그래서 우리 동네는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다 봐주고 살았죠. 아니 그런 거 보는 라이벌 사람들은- 업체 신고는 보통 라이벌 업체가 하잖아요. 절대 안 해요. 난 그 여자가 잘 본다고 그래서 있는 것만 알았지. 얼마나 잘 보나 보자 가보니까 어느새 잡혀간 거예요. 근데 예지 씨 이거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소문 나도 잘 못 봐주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뒤에서 꼬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기꾼인데 저거 잡아가라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지 않고는 버티지를 못해요. 그렇구나. 네. 일단은 그 북한에서는 해마다 중범죄들 몇 개씩 모아가지고 절대로 이런 행위들은 하지 말 때에 대한 포고문을 발표를 하는데 포고문에 주로 등장하는 게 이런 미신행위 그리고 뭐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미신행위는 늘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걸 조금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북한의 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잖아요. 10대 원칙의 가장 핵심이 유일사상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건데 네. 미신행위는 그 유일사상 체계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 정권에서는 굉장히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범죄 중 하나죠. 아니 근데 김일성 장군이 무슨 4살 때 말 탔다던가 아니면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넜다든가 팔팔 끓는 솥을 이마에 얹고 산을 넘었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미신으로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신으로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정말 있는 얘기라고 진짜인 줄 불고 하고 네. 약간 작가들 글빨이 좋다 보니까 그대로 믿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그 진짜인 줄 알았죠.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냥 세뇌 교육을 받으니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 항상 그렇게 살아온 거죠. 야,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심한 처벌을 받잖아요. 심지어 범죄라고까지. 그럼 북한에서는 무속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범죄인데. 북한의 신은 무물통신으로 들어와요. 그냥 강하게 내가 아픔이 있다던가 신병을 앓는다는 걸 모르요. 약간 머리가 이렇게 아프든지 뭐 이게 몸이 막 상처가 나든지 집안에 뭐 우환이 있든지. 근데는 한국에서는 한국하고 북한의 차이는 한국은 내린 것이 있죠. 신기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강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신기가 있다 하면은 내린 것으로 해가지고 신을 받는 기가 있어요. 그래서 12신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불리게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하고 한국의 차이가 그렇게 또 달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 보면 뭐 애기 동자도 있고 네, 있어요. 선녀 있고 뭐 네. 누구는 또 메가더를 앞에다가 이렇게 다는 사람이 있어요. 인천에 가면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인형으로. 그래, 12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북한에서는 그런 신은 못 모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 개념도 없는 거예요?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오면은 그냥 앉아서 얘기합니다. 본인이 앉아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체리나 씨는 아까 소개하실 때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말 한 말이 맞아서 그랬다고 지금도 갑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툭 하셔도 돼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친엄마 우리 있으세요?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 네. 친엄마가 있어요? 네. 한국에서 아예 네, 한국에서 신엄마 신내림을 받으면서 신엄마를 알게 됐고 북한에서는 그 신내림에 대해서 아예 전혀 몰랐어요. 북한은 없어요 그런 게. 신내림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신내림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신내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다음에 그 내가 신내림 받았다 해서 그걸 내가 활용을 하면은 붙잡혀 가기 때문에 알면서 모르면서 조상들이 이미 전에 했다면 그걸 묵묵히 감수하면서 알으면서 서서히 봐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예, 신내림 내렸다 해서 뭐 그 구슬 차리고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북한에서는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뭔가 사주만 봐주는 게 아니라 치료도 해요. 네, 치료도 많이 해요. 침도 넣고. 그리고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그게 신병이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해서 그런 전쟁이들이 또 침도 놔주고 뜸도 놔줘가지고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만물박사네. 특히 북한은 의료 시스템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저 두 명은 신났어. 지금 저 두 명은 지금 전 할 말 너무 많아. 저 두 명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을 거야. 아니 진짜 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요. 진짜 미치겠죠? 이게 간지러워 죽겠어요. 아니 두 사람은 솔직히 나도 신 좀 받을 걸 이런 마음. 같아요. 신 받으면 대박 날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박혜준 씨, 네. 오늘 점 관련해서 오신 세 분 중에 네. 뭔가 기운이 좋은 분, 앞에 한복 입으신 분, 앞에 한복 입으신 분. 네. 봐봐 이래서 한복 입어야 된다 이거. 왜 양장 입고 왔어요? 아니에요. 한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눈에 벌써 도끼가 있어요. 뒤에 앉아서 뭐 아프잖아. 나는 체리나 씨가 지금 아니 그런 걸 보는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의 눈이 범상치 않아요. 언니 편견이야.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의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지치부리하거나 무섭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눈빛이 뭐라 말도 좀 이상하게 하게 되면 더 믿게 돼요. 어쨌든 아니 진짜 나를 봐준 두 분은 따로 인터뷰를 따로 따 그냥. 7살인데 아니, 저 있잖아요. 고등학교 3년이면 천만 원 온다고 했잖아요. 너무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요, 다 칠 수 있어요. 야, 너 그거 벗어야 된다. 내가 태워줄게. 아니 잠시만. 자매님, 자매님 저한테 교회 다니신다고 몇 번을 그랬어요? 자매님 저한테 교회 다니신다고 몇 번을 그랬어요? 교회 다니지만
한 군데서 본 게 아니고 좀 한 5군데 정도를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의심 많았구나. 네, 그 중에서 좀 우리 친구의 할머니가 점을 잘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점을 잘 봤는데 아침마다. 검색되는 거. 하트로. 네, 그게 저 생년월일 치고 저 연도를 쳐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미래 예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 보고. 5월 네, 그렇게 중얼중얼 하는데 네, 엄청 재밌어요. 술 먹는다. 일자 나오면 사랑이 온다. 아니 저희도 선수들도 어느 훈련이 잘 된다 안 된다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주패를 옆에 두고 자거든요. 이러면 그걸 이렇게 해서 투표죠. 아 오늘 나 상태 좋다. 아니 그 컨디션을 본인이 알지. 그러니까 5월 8일을 치고 이렇게 했어요 저희도. 맞아 이런 거 많이 했어.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주패를 치면 아 내일 모레는 떡 먹을 수 있겠네. 뭐 고기를 몇 번만 자면 우리 고기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봤어요. 고기는 뭔데? 빨간 12드럼 먹을 거고. 아니 뭐 트럼프 카드로 보는 거야. 트럼프 카드를 봐요. 미국 그렇게 싫어하면서 트럼프 카드로 저거. 완전 좋아요. 완전 최고. 따왕쏘왕. 저 예주 씨, 그저 북한에서 그 점 받으면 복채는 얼마를 받아요? 안내이 5kg씩 받죠. 네, 그 정도 받고 또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은 뭐 쌀 1kg, 2kg 가져오고 간부들은 뭐 그 2배, 3배, 10배도 가져올 수 있고 20배도 가져올 수 있고 간부들은 그 비밀을 보장해 달라는 그 값인 거죠. 우리 집에 왔던 그 할머니는 갔을 때마다 휘발유 아니면 항공 석유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엄청 돈이 잘. 비싸고 달라 근데야 그 집은. 저는 이렇게 한 번에 갈 때마다 저 북한 돈으로 5만 원씩 줬어요. 4,000원. 네, 4,000원 끼었는데. 한국 돈 4,000원 정도. 지금 가격을 듣고 좀 놀랐는데 평양은 보통 한 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달러짜리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봐주는 게 많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급수에 따라서 막 2장 줄 때도 있고 3장 줄 때도 있고. 네. 아 근데 우리 희진 씨도 유럽 나갔었잖아요. 어떻게 평양에서 유럽 갈 때 어떻게 점 보고 떠났나요? 아 그렇지는 않은데 평양에 되게 유명한 점집이 되게 소문났는데 장애인 분이 하시는 점집인데 아까 준영이가 말한 것처럼 막 100불 뭐 한 장, 2장, 3장 이런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점집에 가겠다고 간부들이 막 예약을 하거든 못해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근데 그분을 우연히 제가 지하철에서 봤었는데 진짜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옆에 엄청 잘생기신 버디가드까지 딱 두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연예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하거든요. 야, 저 여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인력거 끌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장애인들은 원래 솔직히 북한에서 잘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장애인들 속에서 간부들이 함부로 못하고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죄가 된다. 이러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진짜 영웅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엘리트처럼 사는 사람을 봤었어요. 와. 제 탈북 날짜를 잡아준 애가 있는데 이라고 이름도 이제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걔가 저보다 나이 한참 어렸거든요. 근데 걔가 너무나도 잘 보다 보니까 여러 번 잡혀갔었어요. 잡혀갔는데 그 보안소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 도둑을 못 잡는 거 큰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얘한테다가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누가 도둑놈인지 진짜 도둑놈인지 이 용의자 중에 네가 잡아내라 해서 얘가 잡았어요. 네, 그래서 걔가 그 잡아낸 대가로 얘가 풀려 나오게 됐어요. 이 그 점쟁이들을 막 무적중 하지만 진짜 잘 보는 애들은요 보안소나 구호부에서 얘를 또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탈북할 때 걔는 누나 이날에 딱 떠나게 되면 무조건 안전하게 가는데 그래도 더 안전하게 가려게 되면 방토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뭘 하면 되니까 누나가 그래도 입는 옷 중에서 아끼지 말고 제일 아끼는 옷으로 한 벌을 아래로 해가지고 꼭 그거를 내놔야 된다. 그래서 누나의 그 몸 이렇게 닿았던 옷을 가지고 뭘 할 거냐 해서 자기가 태워가지고 뭘 한대요. 그래, 내 일단 난 갈 거니까. 그래서 걔를 딱 벗어주고 그다음에 한국에 온 다음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그리고 꽃필필 하는 애도 돈 잘 버니까 여자친구 이쁜 애 있어요. 우리 엄마가 길을 지나가다 봤는데 걔 여자친구가 지 옷을 입고 갔대. 나눠 쓰는구나. 여자친구 주려고 그런 거야? 근데 이 북한은 이제 점도 몰래 봐주는데 사실 이제 우리 남한에서는 가끔 굿이라는 걸 하는데 북한은 막 꽹가리 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꽹가리 치면 잡아가기. 우리는 뭐 그런 게가 생선, 없어요. 쌀, 고기 거기다 식칼을 요구해요. 그다음 불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던지는데 칼이 다시 냄비를 날아오는 데가 있어요. 진짜.
아니 진짜 그렇게 날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칼을 딱 내가 조준하는 데를 던지면은 정확히가 맞으면은 아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게 잘 풀린다. 다시 돌아오면은 며칠 뒤에 다시 해야 된다. 그래. 하거든요. 다시 저는 진짜 너무 근데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자매님 오늘 멋있는데요? 아니 근데 저 한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했어요. 왜 먹고 살자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혁수군에게 좀 여쭤봐요. 뭐 본 거 있어요? 방토라는 거 해봤는데 방토. 저 친구랑 할머니가 잘 되려면 이렇게 방토라는 거 하라 하는데 진짜 이게 한국에서 뭐 굿이라고 근데 이게 전혀 틀리거든요. 그 시키는 게 이제 고기에 그다음에 쌀에 그다음 뭐 돈에 네 그다음 제 속옷에 그다음 왼쪽 발톱을 깎아서 엮고 그렇게 해가지고 밤 12시 만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걸 불태우라 그러거든요. 혼자. 네. 근데 그게 제가 무섭고 그다음 그거 또 사자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데 그거 안 하면 괜히 찜찜하고 그래가지고 없는 돈을 팔아서 했어요. 뭐 작도 안 타요? 잔치하고. 작두는 소밥 썰을 때 쓰는 게 작두지 뭐 그거 사람 맨발 벗고 올라가니. 그럼 혹시 그 최영애 씨 언니분이 북한에서 유명한 무속인이셨잖아요. 예. 혹시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북한에서는 이렇게 깽가리라든가 막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막 춤추면서 할 수가 없어요. 춤 추면서. 간단한 거예요. 너는 오늘 뭐 상문이 끼고 집에 안 좋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네가 집에서 뭐 사과 몇 개 뭐 이런 거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집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조상제를 지냅니다. 미신을 종시를 안 해도 이런 제를 지낸 거는 의심을 안 해요. 그 집에서 누가 죽었으니까 제사를 하겠지. 그러는데 언니가 이렇게 가면은 그 집에서 준비하시잖아요. 여기 가지 여러 가지 음식을 하죠. 거기는 크게를 안 해요. 여기처럼 막 서너 시간 막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문을 걸어요. 여기 상문이 있으면 뭐 상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칼 가지고 식칼 가지고 후요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후요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음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눕혀놓고 팍 쏟아버려요. 왜? 액을 다 쫓아버린다고. 귀신이 다 먹고 가라고. 그 사람한테 둘러붙지 말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그 방토해서 이제 그 도시락에다가 막 여러 가지 반찬 넣어가지고 그거를 막 화장실 안에 그러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막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먹었는데 빼서. 네. 어머요. 왜냐면 나 근데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였던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네. 옛날에 뭐 제사 끝나고 그렇죠. 그냥 뭐 이러면 몰랐으니까. 아무튼 뭐 탈북하기 전에 점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방토도 해보고 뭐 얘기 들어보면 네. 북한 당국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지만 그렇지.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그 미신에 의존하고 점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우리 최영애 씨는 예. 언니가 무속인이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집안 대대로 무속인 집안인 거예요? 언니도 그랬고 아버지도 신기가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경남도 함흥에서 군사동부 여기서 다 하시니까 군사동부장 하셨어요. 군사동부장이 했구나. 기점장 하셨어요. 군사 동원부 부장이라면 어떤 여기 말하면 병부총 대장 아까 갔을 거예요. 신병모 집안인 거. 예. 그래서 저희 집도 어떻게 보면 부자 소율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로 이렇게 또 됐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군사동부 부장을 하시면서 신간물이 있었지만 그 근 생활을 하면서 그걸 누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을 꺾어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그 대신 받았는데 언니가 하시는 말이 아버지가 큰 범이었다면 자기는 작은 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큰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탈북돼서 이렇게 올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너는 북쪽으로 있으면 무조건 잡혀 나온다. 또 잡혀 나온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남쪽으로 가야지 너는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말씀을 제가
그렇게 크게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도 신기가 있으시고 나의 앞을 예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야, 네, 네. 남쪽으로 가라고 했다. 네. 좀 일찍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일찍 얘기해 줬으면 예. 제가 편안하게 또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그때 제가 2년 전에 제가 북송을 당하셨어요. 북송을 이렇게 당했는데 이게 꼬이다 나머지 김정일이 거기가 시범금이 내린 거예요. 월북에 한 사람들 무조건 다 잡아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55단련대로 갔어요. 55단련대 가서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아이고야. 예. 근데 언니가 들어간 거야. 그 단련대로. 왜? 하는데 그래서 아니 언니 웬일이야 왜 들어왔어 하니까 나 누가 밀고 해서 들어왔대. 왜 하니까 그때 저는 잡힐 때 언니가 무당인 줄 몰랐어요. 잡힌 다음에 알았어요. 그 단련대에 와서 언니가 무당인 줄을. 언니분이 얼마나 용했길래 그냥 밀고를 한 게 아마 다른 점쟁이가 고발한 거죠? 언니가는 누구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 성향이 어떻고 가는 어디가 있어 가는 안 돼. 앉아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너무 잘 맞히신 거예요. 예, 소름 끼치도록 너무 잘 맞춰가지고 순 고위급 간부들만 보셨어요. 그게 간부들 있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단련대에 가셔서 우리가 그게 단련대 생활을 여기서 다 얘기를 했지만 생활이가 힘듭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하고 생활 수행을 하는데 언니는 편안하게 지내신 거예요. 거기서 일하러 나가면 그 간부들이 너 여기로 와. 여기 와서 좀 일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우는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밥이라든가 그 서너 숟갈 먹을 거 언니는 그저 꽉꽉 눌러서 한 덩어리 주고 왜? 봐줬으니까 선생님 얘기를 하거든요. 왠지 잘해줘야 될 거. 네, 잘해줘. 게다가 시래기 그 국 있잖아. 소금국에 맑은 국이라 그냥 밥을 빨아서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대해가지고 언니는 그 안에서도 우대 받았어. 그랬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북한에서 이제 점을 보면 불법이니까 잡힌 건데 특별 대접을 받았다. 네. 북한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거기서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각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나 거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감수들이 세게 봐주거든요. 세게 봐줘. 네, 세게 이게 봐줘? 계속 이렇게 일할 때랑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좀 봐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술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뭐 꽂힌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서 근데 그건 들어가서 뭐 하는지는 비밀이에요. 아니, 북한은 불법 아닌 일이 없어요. 궁금한 게 지금 옆에 감옥 가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감옥 갔다 온 분들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 감옥 가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네. 너무 궁금해. 그죠? 내가 감옥 가는 건 모르는 모를 거죠? 때가 있어요. 근데 꿈으로 열봉을 주는데 그때는 늦었지. 내가 신가불이 아닌 이상 네. 그걸 안 믿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다 예지몽이었고 그런 게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다 전조주상인 거 모르니까 그냥 그치. 스쳐 지나가는 거죠. 노동 단련대예요. 근데 세탕죄 걸릴 때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교화소 가냐면 가야 돼요. 교도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요. 근데 워낙에 잘 버는 사람들은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잘 버는 사람 자꾸 사람들이 오니까 아예 자기 동네에서 안 보고 원정을 다녀요. 근데 원정을 가는데 내가 너 한 사람 때문에 가기는 어렵다. 거리가 머니까 10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해놔라. 그렇게 한 조건으로 가서 보고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 사람들. 맞아. 그 단련대에 있는 경비대들은 대체 무슨 점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거 볼 수가 없는데 자기 인생이 궁금한 그렇지. 거예요. 그럼. 누구나 궁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려나. 하사관들은 8년, 10년만 하면 나가야 돼요, 일반인으로. 그러니까 자기 미래가 어떻게 보면 북한 시대 때 암묵한 거예요. 그럼. 그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중급을 될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일반인으로 나갔을 때 어떤 직업에서 어떤 사람으로 되겠냐,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간부들은 궁금한 게 없어. 내가 숭신까지 됐으니까. 그렇지. 자식들이 문제에 대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자식, 그 다음 우리 자식은 결혼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니? 돈 많은 사람 만나니? 아니면 어떤 사람 만나서 그렇지. 하겠니? 내가 이렇게 비리를 했는데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니? 이런 거. 우리보다 예측이 더 불가능한 미래니까. 불가능한 미래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국이랑 북한이 보면 미래는 똑같아요. 직업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똑같은 일맥상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도 몇 번 있죠. 잘
잘 맞을 때도 있고 또 잘 못 맞출 때도 있는데. 나 갑자기 우리 은혜 누나가 그래 점 봐줬잖아요 저를. 얼마 전에 점을 봐줬다고? 생년월일 뭐 같이 궁금한 게 있다고 주말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나의 생년월일하고 태어난 일지를 물어봐. 점쟁이구나. 알려줬어 그랬더니 마흔 살 나 이런 얘기 가만히 있어 방송에서 해도 되나? 너 이거 얘기하면 없어지는 거야. 저는 저 미녀 가수가 저랑 연애할 때 이제 한번 다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한번 보러 갔대. 그래갖고 저한테 그 생년월일 물어보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 사람을 과연 계속 만나야 되느냐. 그래서 봤는데 이 남자는 여복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갖고 만약에 당신이 이 남자랑 헤어지면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결혼한 거야. 더 좋은 여자 만나는 꼴로 몽골 사막 한가운데서 뭐 어떤 신의 기운을 받았다라고요? 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신의 기운을 받기는 북송대 가서 다시 탈북을 하면서 네. 몽골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 올 때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꾼데 파티가 너무 꽃파티인 거예요. 꽃파티인데서 거기서 제가 자유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네. 그래. 한국 가기 전에 이 기쁨까지 꿨으니 내가 죽지 않으면 살 것이다. 꼭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을 이렇게 오면서 봤는데 그 꿈이가 맞았어요. 진짜 편안하게 봤어요. 편안하게 오고 근데 제가 철조망을 넘을 때 몽골로 왔잖아요. 네. 철조망도 50m 때 경찰이 따라 붙었어요. 경찰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추격이다 경찰이다 하는 바람에 짐이 모이고 다 버리고 살아야 돼. 그냥 죽으라고 다니는데 그게 50m인데 그게 왜 그렇게 멀어 보이는지 몰라. 그게 이제 철조망이 2m예요. 그 초인간적 힘이 어떻게 해서 2m를 뛰어서 올라가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8명 팀이 되는데 옆에 벌새가 없는 거라. 그래서 막 돼가지고 가니까 몽골 땅이 온 거예요. 그게 보니까 사람들 다 와 있어. 야, 우리 오늘 성공했다. 내가 그 꿈이 맞았네. 아, 나는 이게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꿈. 말 그대로 예지몽을 꾼 거네요. 예지몽을 꿨죠. 그러면 그 다음에 꿈꾸는 징조는 두 번째 뭐예요? 꿈 꾼 것도 제가 모든 기가 이게 탈북하면서 이렇게 신령한 기운이 있잖아요.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때는 내가 뭐 신기가 있고 뭐 그런 걸 한 번도 뭐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면 야, 너는 될 것 같아. 너 한국 가면 성공해. 너는 안 돼. 야, 너 큰일 나. 뭐 그런 말을 막 했거든요. 그 몽골이라는 데가 지금 말로는 편하게 오시다고 하지만 사실 탈북 루트 중에 가장 지옥같이 힘들다라는 곳이잖아요. 저는 몽골 그렇죠. 고비 사막을 가봤는데 네. 야, 저는 차 타고도 못 지나갈 것 같아요. 무연한 초원에 집 한 채도 없어요. 지옥같이 힘들고 예. 제자리 돌다가 죽는데. 제자리 돌아가다. 또 우리가 경비대까지 올 때 19시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집이 한 채도 없고 물 한 모금도 없어요. 무연한 초원이에요. 그래서 7월 말에 몽골 쪽으로 오면 얼어 죽는다. 맞아요. 얼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추워요?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 되면 밤 되면 바람이 모래바람이요. 난리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예지몽도 있었다. 뭐 사람 보면 얼굴을 보면 딱 하고 파악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는 최영애 씨를 지켜봤다는 분이 있습니다. 몽골에서부터.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 8명 중에 한 명. 순실 씨. 순실 씨. 우리 순실 씨. 순실이 형. 예, 아, 같이 왔어요? 예, 같이 왔습니다. 근데 만났을 때 참 신기한 게 우리 그 패거리가 있어요. 먼전 패거리 또 같이 온 패거리. 끼리끼리 막 그 서로 단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딱 몽골에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이 친구 내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서로 기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패거들은 순실이가 반장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아니다, 영애가 반장해야 된다. 막 이렇게 됐어요. 야, 북한 기질이구나. 근데 결국은 내가 졌어요. 네, 떨어졌어. 우리가 줬다고? 영애 씨가 반장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됐습니다. 신기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래서 반장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게 뭘로 느꼈냐면 그게
이 영애 씨 앞에 탈북자를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계속 뭔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김에 사람들하고 잘 안 놀아요. 왜 그러냐면 여김에 물러났으니까 지었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폐 아이들이 끼리끼리 있을 때 보면 항상 울고 항상 속상해한 소리하고 막 그렇게 막 그런 서름의 이야기만 하는데 이 지금은 앞에 가면 아이들이 막 그냥 눈이 막 기름칠한 것처럼 반짝반짝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가 하게 봤더니 한 사람 앞에 딱 놓고 너는 한국에 가게 되면 완전히 인생 역전된다. 이런 소리를 또 해주고 낮에는 맨날 울던 아이가 막 활기가 넘쳐요. 그다음에 또 이쪽 아이 막 다 쓰러져간 아이 데려다가 너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딱 정통으로 그냥 일 시작하면 너는 아주 대부자 된다, 대부자 된다. 막 이런 얘기만 좋은 얘기만 계속 해줄까 애들이 막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항상 옆에는 탈북자들이 깨라면 그냥 동그랗게 앉아 있어요. 그냥 희망이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순실 형님이 몽골 수용소의 동기였던 거잖아요. 그렇지. 야, 그리고 여장부 스타일에 우리 순실 형님이 질 정도면은. 우리 둘이 딱 세워놓으면요. 예. 누가 센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가 셌어요. 맞아. 결국 내가 떨어져요. 성스럽고 안돼 보이시는데.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어쨌든 확실한 증인이시니까. 네. 정말 그렇게 용하게 잘 맞추셨어요? 제가 그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기가 있다는 것보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이기가 내가 진짜 신가물이 될 줄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을 보면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몽골에 있을 때도 그 군인들이 우리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통역관이 따라다니거든요. 통역관이 따라다니니까 궁금한 거야. 사람들은 늘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군인 보면 너 간상이 좋으니까 하복 있으니까 너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번역을 좀 해주라고. 그때 번역관도 얘기해서 너는 앞으로 더 승신장구할 거야. 그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가 거기 또 난민 수용소에서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조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보고 간첩인지 아닌지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그 사이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온 거예요. 저분이 언제나 거짓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한테 저분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저런 거 좀 자세히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분이가 한 말마다 맞으니까 자기가 조사하는 것보다 맞으니까 아니 너 신기가 있는 거 아니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신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무당이 아니에요. 전 몰라요. 그냥 내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직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영애 씨한테 우리가 하나같이 다 여자들이, 그것도 거진다 여자들이, 80% 여자들이 너무 미워했어요, 얘를. 왜 미워했냐면, 그 통역관이 키가 엄청 커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데니안 씨보다 더 잘생겼어. 일중씨 막내 키가. 일중씨 키에 데니안 머리 올려놓으면 비슷해. 잘생겼어요. 근데 통역관이 어느 정도로 얘 옆에 붙어 있었냐면 통역을 해주느라고 계속 통역관이 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 여자애들이 통역관하고 얘하고 좋아한다. 몽골 군대하고 뭐 좋아하냐? 하면서 막 그랬는데 왜 거기 내 있었냐면 몽골 군인들이 우리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탈북자들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막대했어요. 그럴 때마다 얘가 안타까울 때마다 그 군인들한테 그 통역관한테 가서 아이들 괴롭히지 마라. 탈북자들한테 그러면 네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말하더라. 계속 통역을 해줬기 때문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저렇게 잘생긴 사람하고 저렇게 좋아한다고 우리가 막 그럴 정도로 예, 막 심술을 부릴 정도로 몽골에서 예, 그러면서 군인들이 우리한테 점점 간식도 몰래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니 뭐라고 했길래 그런 거예요? 뭐 너 말 타다가 말 떨어져 막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너는 딱 간상을 봐.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그분이 얼굴 간사 봤을 때 크게 그게 사령부 쪽에서 크게 이렇게 뭐 올라가실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언제나 큰 별을 달 것이다. 너를 이렇게 통역관에서 여기서 안 하고 사령부 쪽에서 큰 거 가서 왕별을 단 사람 모실 것이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가 너무 좋으신 거였어. 그분이. 그래서 우리 이게 탈북자들한테도 잘해주고 저한테도 잘해주고 그럼. 우리가 자유로 막 하면서 그리고 그랬거든요. 예.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무속인이 되신 거예요? 제가 되기는 2015년도부터 되기가 시작했는데 그 전에 장사를 했는데 한국 와서 장사됐는데 장사도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빚도 지고 몸도 아프고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인생이 진짜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제가. 밑바닥까지 가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녁마다 이게 방울 붙여지고 신복을 입고 막 올리 뛰는 거라, 이게.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뭐지? 내가 이랬어. 근데 생각지 않던 수술까지 하고 막 사람 너무 아프니까 한번 제가 점집을 잘 안 갔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점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을 받아야 된다고. 너는 신 받을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신을 받으면 잘 풀리겠습니까? 풀리는 게 문제죠. 신을 받는 게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잘 풀리니까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와. 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내일은 아니어도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네.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소름 끼칠 수 있는 이만갑 점집이 열립니다. 진짜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소름 끼칠 수 있는 이만갑 점집이 열립니다. 진짜로? 자, 우리 김일중 씨와 김준혁 씨. 두 사람의 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고양이하고 쥐하냐? 아니, 무슨 연애운 보는 것도 아니고 뭐야. 아니, 일주 오빠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얼굴이 왜 빨개졌어요? 야, 이렇게. 둘 환상의 콤비가 될 수도 있잖아. 와, 남자 티셔츠 이렇게 잘 어울리긴 처음이네, 또. 간단하게 케미가 맞나요? 그거를 볼게요. 왜? 우리 저희는 다른 게 아니고 실은 저희들이 그래도 어쨌든 저 이만갑 같이 방송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얘가 너무 싫어요. 얘가 너무 싫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태클을 거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근데 저희 어떻게 같이 방송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이 케미가 안 맞아서 그러는가 하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둘이. 예. 양띠예요. 양띠. 예. 양띠입니다. 예. 양띠야? 아유, 같은 양띠끼리 만났습니다. 양띠 이런 양띠가 없는데? 그렇죠. 원래는 띠동갑 양띠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일중 씨는 우리 이게 개예요. 진돗개야. 이분은 종이범이에요. 범이 개 앞에서 내가 이긴다고 쪼아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난 진돗개야. 이 사람은 종이범이 네가 무식이 돼서 나한테 그러냐 확 물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으면서 안 맞는 부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고 얘는 범이라고. 예, 종이범입니다. 예. 게임 안 되는데? 그것만 들었어, 지금. 근데 진돗개가 더 나아요. 종이범은 종이범은 봄이에요. 그냥 봄인데 종이범이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거라. 제가 종이범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둘이. 양보가 없어. 예, 될 수가 없습니다. 진돗개도 좋아. 진돗개가 좋아요. 진돗개가 명물입니다. 진돗개 훈련도 있는데 뭐. 그래서 둘이 이만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도 케미가 잘 맞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기가 돼요. 저희가 호흡이 괜찮다고요? 예, 예. 어떤 노력을 하면은 제가 종이범 말고 진짜 범이 될 수 있을까요? 야망이 섞였어. 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진짜 모르려고 그러잖아. 이게 야욕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아주 속이 까만 친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야? 안위를 꽉꽉 채워야죠. 예, 실속을 채우라는 말씀. 그렇죠. 실속을 채워야지 알겠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최영애 씨 이야기 하시는 동안 유독 경청해서 듣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네. 옆에 계신 우리 새내기 무속인 최리나 씨예요. 네. 최리나 씨는 대한민국에 언제 오셨어요? 2017년도에 한국에 왔고요. 올해 1월에 신내림을 받았어요. 진짜 새내기 1월 제일 잘 맞춘다는 그 촉이. 그렇죠. 새내기 신내림이네. 아니, 그러면 이런 신의 기운은 언제 느끼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였었는데 제가 학교에 다니는데 지각을 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희 친척이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저를 안 돌봐가지고 제가 늦었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거짓말. 얼마 안 됐는데 친척이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데 왜 왔냐고 하니까 돌아가셨대요. 엄마 쪽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데 그땐 진짜 어린 마음이었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입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무섭다, 야. 말이 씨가 됐네. 한국에서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집을 샀어요. 매일 하는 말이 돈이 없다는 거. 저랑 통화만 하면 돈이 없대요. 너 카단에 돈 있잖아. 뭔 소리 돈 없어. 야, 1,200만 원 있잖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사실은 나 이렇게 돼서 야 1,200만 원밖에 없어.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냥 저도 모르겠다고 그냥 나간 말이잖아요. 되게 당황했대요. 자기 통장을 본 줄 알았대요. 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아무튼 소름이 돋는데 그러면 미리 그냥 그거 어떻게 예견을 한 거네요, 그죠? 야, 그냥 뱉는 말이에요. 저희. 그냥 뱉었는데 그게 그러면 한국에 와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북한에서부터 좀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희 사장님이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같은 걸 계속 보시더라고요. 뭐냐고 저도 보면서 봤더니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봤어요. 보다 보니까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가서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 간 게 저희 친엄마 제일 처음에 간 데였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데 신감을 들어네? 하는데 신감을 들어네? 그래요? 신감을 들었는데 저보고 그래 무슨 소리냐 신감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신기가 있는 사람이래요. 전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있대요. 진짜 신기하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어렸을 때 죽을 뻔했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이러고 생각을 한참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었거든요. 장마철에 하수구에 빠졌었어요. 물놀이를 하다가 그 물을 좋아하니까 물놀이 하다가 빠졌었는데 그쪽은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떡해. 근데 마침 저희가 떨어졌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저희를 구해줬거든요. 그때 엄청 알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생각도 못한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 뭐 맞긴 맞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신내림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참 어려운데 결정적인 그 신내림을 받아야 될 계기가 뭐였어요? 지금 친엄마가 저한테 신내림을 안 받으면 뭐 대대로 뭐 후손 무조건 한 사람은 받아야 된대요. 제가 안 받으면 대대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희 할머니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었는데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같이 가겠다는 거 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안 된대요.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혼자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다음날 며칠 안 돼가지고 북한에서 연락이 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셨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정정하시던 분이 심장마비를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돌아가셔서 엄마가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소중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신 거예요. 남은 게 언니밖에 없는데 언니까지 막 그런 폐가 끼칠까 봐 그런 일을 다 겪고 나니까 저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신내림을 안 받으니까 주변을 다 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언니라도 데려오려고 내가 신내림 받으면 언니가 올 수 있대요. 다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언니가 5월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원에 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든 시기에 신내림까지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정말 심정이 그때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부감은 없었어요. 근데 좀 두렵고 겁이 좀 났어요. 아무것도 못 믿겨가지고 다른데 또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냥 받아야 된다는 그 대답은 다 똑같으셨어요. 네.
근데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있어요. 신내림이라는 게 아무 보통 분들이 뭐 내가 받고 싶다 하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배울 수 있지만 이런 거 배우겠다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쪽에서는 그런 면도 아니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세상에. 신내림이라는 게 그냥 저 받을게요 하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맞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어땠어요, 그 과정이? 저희가 이렇게 신내림을 받으려면 그 절차가 있어요. 기도를 다녀야 돼요. 태백산, 서백산 이렇게 산을 돌아다녀요. 저희 작년에 엄청 추웠잖아요. 맞아요. 엄청 추웠는데 막 냉동산을 맨발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막 뛰고 방울부채 뭐 이런 거 다 쥐고 막 칼을 있잖아요. 칼을 들고 막 뛰어야 되고 진짜 다른 사람들은 막 패딩을 입고도 춥다고 왔다 갔다 뛰는데 저희는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맨발에. 그렇지.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서 기도를 받으면서 순수도 몰랐어요. 순수도 몰랐는데 그렇지. 갑자기 신내림 받고 절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몸이 꽝 얼어드는 거예요. 리나 씨도 혹시 뭐 가족 중에 무속인이 계셨어요? 아니 저희 가족이랑 무당이랑 전혀 관계가 안 되세요. 저도 그런 일을 전혀 안 해봐가지고 없어요. 저희 가족에는. 결국은 뭐 가족 중에도 없고 북한에서 정말 평범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북한에서요? 네. 자, 서범영님. 저기 외모도 그렇고 원래 네. 이쪽에 그 무속인들이나 이렇게 약간 그런 분들이 연예인 쪽이 좀 많거든요. 연예인들도 사실은 반무속인처럼 예술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에서 그 예술계통에 있지 않았을까. 예술계통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 오, 상강 유치원 이런 선생님. 또 좋아하고 계세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잘 노실 것 같아요. 야, 우리 친녀들이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구만요. 잘할 것 같아요. 일증 씨. 아니 저는 제가 오늘 저기 샵에 들려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딱 저런 분한테 제가 받고 왔어요. 이용사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왠지 헤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미장원 뭐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 그래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셨을까. 왠지 예술적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치? 자,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분이 했던 일은 바로 모형입니다. 버사쳐? 버사쳐? 아, 진짜로? 호병이야? 이분들 기가 장난 아닌데. 근데 저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 그게 보통이 아니다, 야. 나보다 군생활 힘들게 하셨어. 야, 누가 봐도 선생님인데? 지금 고사포 부대에서 일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거기서 일을 하셨어요? 네, 평양 고사포 지구사령부라고 있어요. 거기 하늘을 지키는, 평양의 하늘을 지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의 하늘에 뭐 적기 한 대라도 들어오면 저희가 쏴떨궈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렇게 얌전하시고 이렇게 북한 사시는데 우와! 쐈다고? 박명호 선생님, 고사포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평양은 비행기가 떴다 하면 일제히 다 쏘는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러면 파편 반경 200m 보거든요. 그 200m에 한 대씩 있는 거예요. 그냥 보지 않고 쏘면 근데 맞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팍 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대녀시 뭐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여러 조로 움직여요. 밑에 커다란 받침도 놔야 되고 그걸 또 끌고 가서 거기다 세우고 포탄도 하나를 옆에서 넣어줘야 되고. 맞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사포가 있고 고사총이 있는데 그렇지요. 이 4개짜리 그건 사실 고사기관창이라고 했는데 2000년경에 북한의 모든 고지에서 저 14.5mm는 다 내리웠어요. 왜? 남조선에 이젠 이거에 맞아 떨어질 비행기 없다. 한 대도 없다. 다 1000m 상공에서 퉁퉁 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내리웠어요, 이제. 저희가 분대가 있어요. 분대당 한 대 포를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걸 뭐 저준사가 따로 있고 산알 넣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포알도 넣어야 쏘는 거 아니에요.
한 6명 정도가 돼요. 진짜 쏴봤어요? 네. 그런 걸 저희가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무대에서 저희한테 군사과제를 주세요. 뭘 가져와라. 그리고 휴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휴가를 보내주면 제가 휴가를 왔다고 쪽에서 바로 탈북해버렸어요. 아, 문자가. 고사포를 하시는 여자분들이 좀 강한가요? 되게 강해요. 네, 오히려 아, 그래서 떠난 거예요, 안 맞아서? 네.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북한에서 시집갈 때 제대근인들이 제일 질질 밀려요. 맞아. 여자들이 기가 세갖고 남편을 그냥 확 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여자도 첫째 고사청 고사포 중대 사람들 안 좋아해요. kil까봐. 기가 세갖고. 그 강원도에서 고사포 그 복무하신 분이 저희 학교 때 서대장 하시던 분인데 진짜 기가 장난 아니게 굉장히 세셨어요 정말로 그분이. 근데 너무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분이랑. 그렇다면 지금 신내림을 받으셨고 지금 이제 신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아니, 저는 지금 다른 꿈을 위해서 지금 다른 걸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신내림을 받고도 이걸 안 하고 다른 직업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머시고 있어요. 머시 근데 제가 다른 직업은 상관이 없어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까부터 이분 좀 어떤 분인가 궁금했거든요. 예, 이혜주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북한에도 사주를 본다는 얘기가 네. 참 신기한데 그러면 뭐 사주 공부를 따로 하신 건가요? 네. 사주 공부를 12살부터 했어요. 이야. 저희 할아버지가 훈장이셨어요. 훈장이셨는데 중국에서 사주 보는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배우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맏아들한테 넘겨주셨는데 맨 큰 아빠가 이제 육군단 군의서장을 하셨어요. 북한은 군의서장이면 침도 놔야 되고 주사도 놔야 되고 치료를 다 해야 되거든요. 수술도 해야 되고. 큰아빠가 그거 의술을 하면서 사주도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시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다 암암리에 사주를 보거든요. 그분들은 다 돈이 많고 부자들이시니까 간부들이고. 근데 방학 때마다 가면 이상해서 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볼까. 근데 그게 보면 볼수록 재미나고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왜 이런 지식이 나왔는가. 정말 나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배우고 20살쯤 돼서부터는 사람들 걸 직접 봐주기도 하고 마치면 돈도 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한 15년 정도 보다가 이제 한국을 오게 된 거죠. 12살 때부터 하셨으면 사주 영재셨네요. 완전 영재. 그래서 함경도에서 엄청 유명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유명하셨던 거예요? 대부분 간부들이 많이 와서 봤거든요. 농장주들, 농장지주라고 하죠. 네, 그분들도 많이 왔고 공장의 부기장들, 그다음에 던주들 많이 와서 내 사업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다 물어보고 난 몰랐는데 마을 사람들이 진을 쳐서 오는 거예요. 장사 갔다가 와서 마당에 기다리는 거예요. 눈 오는 데로 앉아 기다리고. 이게 사주가 그 주역이라는 책에서 나온 굉장히 어려운 학문인데 이게 일종의 통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공부만 한다고 사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절대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형제들이 모두 손자들이 모두 한 70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 하나 받았어요. 그거 다 배워주었는데도 못 하거든요. 해묘미술이라고 그런 글자가 있어야 이거를 공부를 할 수 있고 받아먹을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탁탁 캠프를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니들도 보여주고 내가 한국 올 때 이 책을 이제 김치에다 감춰놓고 있었는데 언니 내가 한국 가면 언니가 이걸 보고 사람들 봐줘라 하니까 자기는 2장도 못 넘긴대요. 보기만 하면 어지럽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렵지. 이건 이해를 못하면 책 한 권이 10권인데 한 권도 못 하면 볼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다 해도 받을 수가 없고 네. 이거 해묘미술이라는 글자가 사주 안에 있어야 이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북한 간부들은 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사주집 앞에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걸지 북한 간부들이 하는 단골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보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맞춰보세요. 와서 그러니까 이거지. 예를 들어서 고3 엄마들이 가서 뭐 물어보겠어요? 우리나라 고3 엄마들이. 그렇지, 우리 아이가 합격하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학교에 가겠습니까? 뭔가
간부면 이거겠죠. 저는 언제쯤 승진하겠습니까? 언제쯤 승진하니까.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도 군인이니까 이게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을까요? 네. 남북한 정세에 대해서요? 그렇죠. 아, 오빠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아, 넘어갔어요. 그럼 뭐 저는 언제쯤 위대하신 수령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니야? 수령님 만나서 발전하는 현실적으로 지금 몇 년을 이만갑을 하고도 이렇게. 이만갑다운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북한 간부들, 내래 이것이 궁금하다요. 저는 비행기 타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자, 네, 첫 번째입니다. 이혜주 씨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행기 탈 수 있느냐? 네, 되게 보면 큰 간부들을 와이프나 네. 그리고 이제 좀 깨어있는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해외로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게 해외로 갈 수 있는가는 거는 발전해서 간다는 게 아니고 남한으로 갈 수 있냐, 탈북을 할 수 있느냐. 아, 진짜? 간부들이 대체로 많이 물어봐요. 아, 어차피 내가 외교관 갈 사람은 아니니. 간부들이 더 많이 봐요. 아, 그럼 박명호 스님도 많이 보셨어요? 아, 우리 집에는 전용 출근하는 점사가 있었어요. 진짜요? 와. 방문 판매예요? 아, 매일매일. 매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 비행연대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보이던데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다니는 할머니가 있는데 범상치 않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번 할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그 할머니가 그때부터 그 순회 공연차, 순회 주술사 차 때 우리 집도 같이 끼워 넣게 된 거예요. 아니, 원래 의심 많으시잖아요. 나는 잘 안 믿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안 믿는 편인데 그런데 그거를 다 알더라고. 나는 안 믿는 사람이다. 의심하는 사람이 댓게 단번에 그런 말 하고. 근데 거기에 6.25 전쟁 때 거기에 이제 태국기도 있었고 인건기도 있었고 성경책도 있고 불교책도 있고 점 보는 책도 있고 다 있는데 만신이구나. 예, 그러니까 북한이 종교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네. 상식과 지식이 없다 보니까 대체로 무속인이 종합 세트예요. 우리 남한은 그분이 내 걸 봐주면서 내가 특이한 거 하면 뭐냐면 아니 목에서 무슨 봉지를 하나 꺼내놓고 봐주는 거예요. 고춧가루인 거예요. 고춧가루. 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하 종교인들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그 위에 장마당이랑 댕겨 보니까 나름대로 고춧가루 봉투 놓고 장사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박명호 스님한테 물 가까이 가지 마! 그러면 물에서 사는 분인데. 아니, 그분이 내가 올 때도 마지막으로 나올 때 우리가 봤는데 그러시더라고. 남쪽 방향으로 길 갈 때는 잘 된다. 여기 탈북할 때 북쪽으로 갈 것인가 남쪽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몇 년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널 것인가 아니면 휴전선을 넘을 것인가를 세게 고민했어. 우리도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탈북이라고 안 말했는데 이사를 남쪽으로 하면 좋을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북한에도 우리는 연선이 아닙니까? 연선이다 보니까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간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는 탈북하는 길이 많기 때문에 내가 탈북을 하면 어떻게 이런 말을 안 해도 내 올해 신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올해 남쪽을 이동하면 좋습니다 하면은 내가 올해 가도 되겠구나. 저도 그래 여기 오는 걸 그걸 보고 그 해에 왔어요. 어허. 네. 북한에서 제대 이후에 해산 그 장마당에서 꽃제비 생활을 10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국밥 파는 어머니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한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꼭 장마당에 그 장사꾼들이 찾아가서 진을 치르고 거기면서 관상 봐주고 손금 봐주고 이러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하도 우리는 뭐 돈도 없고 하니까 거기 옆에도 못 갔는데 그 할머니가 맨날 자기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워 먹고 얻어먹고 맨날 어디 가서 조 맞고 오고 그런 아줌마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거든요. 그러면서 야 너는 집이 어딘데 맨날 여기서 사니 그러면서 이리 좀 와보라. 니 좀 어디 팔자 좀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끌어안치더니 손금 봐주고 얼굴 봐주고 계속 자기 쳐다보라고 하면서 그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데 너는 지금은 완전히 팔자가 완전히 뭐 바닥이고 이제 40대에 들어가면 완전히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뭐 어떻게 부자가 돼요? 하고 물어봤더니 네가 남쪽으로 행할 때는 꼭
꼭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대 그러면 41살인가 42살인가 도대체 몇 살에 부자가 되냐 했더니 41살부터 기다려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전 봤을 때 36살이었는데 41살에 탈북이 되고 예,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의 그 얼굴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 할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요. 네. 야, 그럼 갑자기 저도 궁금해지. 제 사주에 좀 평생 이렇게 편하게 좀 이만감 잘하고 있다가 누구 한 명 나타난 바람에 지금 제가 많이 좀 이만감이 생겨요. 궁합 봐라, 궁합. 이런 사주도 혹시 있는지도 궁금하고. 야, 이런 호주에 금강이 많아. 거기 이렇게 좀 골든러시 뭐 이렇게 골든러시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예, 가운데서 이제 시세를 삥땅. 야, 지금 평상시 언어까지 나오네. 아이돌 댄스를 막 하는 춤. 좀 아쉬운데. 뭐야? 야, 일찍이 조금 아쉬운데. 거의 왔어요. 야,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주인공. 준혁 씨도 실은 북한 간부 잘 나가는 아들이었잖아요. 북한에서 혹시 전복으로 해본 적 있어요? 그러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걸 잘 믿지 않고 별로 보는 걸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는 이런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볼 때 어머니가 제 사주를 가지고 가서 되게 보셨거든요. 근데 평양에 되게 유명한 점집이 4개 정도가 있어요. 만경대 구역이랑 서송 구역, 뭐 통일거리 이렇게 해서 4곳 정도에 있는데 그 집들은 진짜 소문난 집들이고 평양에 뭐 좀 잘 나간다 싶은 간부들은 다 가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가셨는데 그 사주 보시는 분이 제 사주를 받아보시고 얘 사주는 이 나라에 없다고 이 땅에 없는 사주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좀 이게 뭔 소리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애를 놓고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 2달 앞두고 왜 이런 소리를 하지?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얘는 보니까 사주가 2가지인데 영웅이 되거나 역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도네. 이야. 뭐 아니면 도야.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항상 마음속에 뭔가 맺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유학을 나간다고 하니까 네가 유학을 나가니까 사주가 없나 보구나라고 하고 역적은 내지 말아라라고 저한테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역적이 됐어. 이 역적이구나. 해외에 나갈 운세가 있냐 뭐 이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고 해요. 보여주세요. 북한 간부들 내래 이것이 궁금하다우. 두 번째, 저에게 이혼 운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혼 운이야? 저게 운이야? 이혼도 안 시켜주면서 뭘. 이효주 씨 진짜 이런 질문 물어봐요? 네, 많이 물어보는데 대체로 북한은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부들이 한 번 실례가 있었는데 부기장 마누라가 왔었어요, 저희 집에. 비행기 타는? 아니요, 부기장 마누라. 부기장이라면 오늘 한 공장의 큰 간부거든요. 부기장. 네. 부기장의 마누라가 돈이 많으니까 딸을 경찰 안전원이었었어요. 그 안전원이 딸이 계속 집에 오면 시름시름 앓는데요. 그래서 사유하고 딸하고 사주 좀 봐달라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쫙 봤는데 사주를 딱 펼쳐봤더니 부부가 한 집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시름시름 앓아서 죽는 운이더라고요. 어머. 진짜 그런 게 있나? 이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매일 살면 안 되고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살면 아주 이상적이다. 되게 좋다. 못 받았네. 네. 네. 이혼을 안 하죠. 여기서 말하면 주말 부부죠. 예.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온 거예요. 뭐야? 돈이 많으니까 그 집은 사유한테 너 여독 수용소에 가서 안전한 일을 해라 해서 그 사이가 여독 수용소를 간 거예요. 그리고 딸은 혼자서 애 키우고 살았어요. 네, 3개월 만에 왔는데 그 딸이 같은 그 안전부에 있는 그 경찰서에 있는 4살 아래 요나 청각이랑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났구나. 그래서 좀 봐달라고 그 생년월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휴. 엄마. 큰일 났다 이거.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게 두 분이 정말 사주가 좋은데 어머. 살라 할 수도 없고 우린 그게 살면 안전복을 벗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 대한민국의 안전복은 크지 않지만 북한 안전복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나지. 완전 그 큰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벗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의 그게 맡긴다.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무조건 이혼시켜야죠 하면서 그냥 이혼하고 예, 그 가까이 있는 안전운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이 선생님, 아니 이거 이혼 시킨 것도 이해주 선생 제가 아니에요? 죄인이죠. 제가 죄인인데 나는 그랬거든요 그때. 떨어져 있어야 나는 좋다고 이리라 그랬다고. 저리라 할 수 없다. 만약에 본 남편하고 살면 마누라가 앓는다. 아하. 그러니까 앓는 거를 대체하자면 딸을 죽이겠냐 살리겠냐. 딸을 살리는 그러니까 방법 택해야지. 자기네가 하겠다는 게 뭐 두 말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튼 뭐 일정 부분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이걸 이 정도로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정도 아니죠. 무조건 신이죠. 내 말 맞으면 그냥 가버려요. 아무 소리 없이. 저는 이래요. 네가 이걸 맹신을 하란 말은 안 한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차가 우리 길을 모르잖아. 내비게이션 트잖아. 그러면 내비게이션 따라가잖아. 그거 같은 우리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모든 일은 본인이 80% 밀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가야지 나한테로 오지 않으면 인생은 망해진다. 피폐해진다. 궁합을 진짜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들도. 뭐 혹시 뭐 북한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궁합 때문에 뭐 이렇게 헤어졌네, 다시 만났네, 뭐 이런 얘기. 요즘엔 무조건 궁합 보고 결혼을 해요. 궁합 봐서 안 맞으면 결혼 안 하고 궁합 다 보고 결혼 날짜 다 받고 이사 갈 때 날짜 다 받고 그렇게 하고 가요.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상대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믿음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아니면 사랑보다 조건? 그런 거는 그 뭐 헤어졌네 만났네 이거보다도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하다 끝내 못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혼 절차를 밟았는데 재판장까지 갔는데 여기면서 딱딱딱딱 두들기면서 집에 그 뭘 날라간 거 보니까 이혼이 안 됐다 이거예요. 왜? 이거 정도 날아올 때는 벌써 가서 고여야 돼요. 물건을 갖다 줘야 돼요. 이혼하려고? 네. 근데 이혼을 북한에서는 이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되는데 이혼을 안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족 있잖아요. 부족. 이렇게 부족. 부족을 갖고 다니면 이혼이 이렇게 스스로 이루어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면은 부족이라는 게 여기면 이렇게 종이에다 뭘 써주잖아요. 나무 잎사귀예요. 나무 잎사귀 이렇게 말린 거를 줘요. 말린 걸 요만한 빨간 그 주머니에다 담아줘요. 아 진짜 성의 없다. 예, 단풍잎이네, 단풍잎. 뚝대기라고 해도 돼요. 그냥 나무 잎사귀예요. 그것이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걸 달고 다니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나뭇잎이 이혼한다, 안 한다, 한다 해서 그 나뭇잎인가? 몰라, 근데 뭐 이혼 못했어요. 이혼 못해갖고 결국은 그 재판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그 송아의 모직에서 집 나와서 또 돌아다니면서 그게 탈북의 길이 된 거예요. 잘됐네. 근데 그 부족이 탈북시킨지 몰라. 그러게. 제가 사주를 한번 봐줘가지고 이분은 농촌의 지주였죠. 지주인데 아들이 군대 나가는데 6년 동안을 한 번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머, 왜? 네, 그래서 그냥 6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엄마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서문한 이제 점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다 왔는데 딱 계산해 봤는데 아들이 올해 12월 달이면 너무 못 간다는 거예요. 올해 12월 달.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 어느 세상 끝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으러 가세요 하니까 그 다음날 기차 타고 아들 집에 간 거예요. 아들 군인 생활하는데 아픈 사람들 그 병동에 있는 군인 병동에 누워 있은 거예요. 근데 그 부대에 갔는데 그 병동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어머. 이제 내일이냐 모레냐 뭐 일주일 후이냐 죽을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못 보낸대요. 집에 보내면 80%는 다 죽는데요. 아예 보내지 않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전사했습니다 해서 전사증 하나 보낸대요. 그러니까 그런 해골의 모습으로 보내는 것도 또 주민들 동요될까 봐도 안 보내고. 그 사람은 돈이 하도 많으니까 야, 난 내 아들 보고 가야 된다. 무조건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안고 아이고. 침대표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북한의 침대표도 기차기 비싸거든요. 그렇죠. VIP인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래 겨우 살려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커서 장가도 갔고요. 예.
농장에 반장도 한다 하더라고요. 야, 소름 끼치네. 아, 근데 이거 잠깐 좀 약간 좀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탈북하시기 전에 미리 사주를 보셨겠네요? 네, 제가 제 사주를 잘 알죠. 그래서 어려운 데서도 잡초처럼 일어나는 이런 사주라서 그리고 재물도 많거든요, 제 사주는. 그래서 이북에서도 9명을 혼자 손으로 다 먹여 살렸어요. 네, 그리고 집 다 사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으로 떠나오면서 북한에서 그렇게 어려운 북한에서도 내가 이렇게 내 앞길을 개척하고 잘 사는데 그러니 한국에는 얼마나 더 잘 살겠냐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국경 넘기는 선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말 없는데 말 없이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붙잡히지. 그런데 또 간부들이 아내가 사주 보러 갔었는데 그 자기 비행기 탈 수 있냐고 아까 물어보신 그분이 브로커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가고 싶어 사실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근데 가고 안 가는 건 제 자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선 좀 알려달라 해서 그분의 손으로 이제 저 탈북하게 됐어요. 지금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참 신기한데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은 하시겠네요? 너무 재미나요. 재미나요? 현질이야. 네, 오늘 이만가면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예주 씨? 이렇게 TV도 나오고 참 내가 많이 발전했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리나 씨는 지금 뭐 하시는 일도 그렇지만 꿈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실 겁니까?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네. 오늘 최영애 선생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오늘 나왔는데 너무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이제 무속인들이 한국 무속인들보다 잘 알려지지는 않아요. 이게 네.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기 맞아.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게 북한에서 와서 한국에서 정착을 하셨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과 동등하게 우리도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분들 위해서 열심히 또 빌어가고 모든 추운 날에도 겨울 날에도 따뜻한 날에도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많이 빌어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이만큼 또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이만감이 알고 싶다. 오늘 북한의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제만 들어갑니다는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이 됩니다. 용하다. 완전 용하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야. 바로 한 달 전에 정말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블랙리스트 얘기도 있었고 사실 저도 좀 무서웠거든요. 심장이 뭐 2개인 건 이해하겠네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맨몸으로 북한 감옥을 탈출. 혼자서 두만강을 넘고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 도망 못 치면 엄마 죽는다. 산에 가서 거서 죽는다고. 자기가 살창 뜯어줄 테니까 엄마 도망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서 목숨을 건 생존기를 거쳐온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중국 산에서 한 27일 동안 부모님이랑. 뭐라고요? 한 달을? 부모님이 주시는 과일도 같이 먹고 하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뭐 왜? 돌아가시 당시에까지만 해도 제가 부모님한테 투정하고 그게 진짜 후회돼요. 제가 한 번이라도 부모님한테 고맙다고 말했으면